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합당도 했다가 또 분당도 하고 네, 탈당도 하고 그쵸. 네. 기사거리가 참 정치권에서 지금 핫한 이슈들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하면 기본적인 게 선거 그리고 투표잖아요. 투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의무투표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호주 등 이제 2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투표 거부 시의 불이익으로는 뭐 벌금, 과태료, 참정권 박탈도 있고 국적 박탈, 심한 경우에는 뭐 공공서비스 제한까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뭐 현행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의무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찬성, 반대, 장점, 뭐 단점 등등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의무투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투표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소희 씨가 한번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의무투표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선거에서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인정받지 않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율이 20%인 상황에서 과반수가 투표한 거랑 투표율이 90%인 상황에서 과반수가 투표한 거랑은 절대적인 표의 개수가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대표성 차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또 투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무투표를 시행할 경우에는 뭐 며칠에서 며칠 사이 기간을 정해준 다음에 이 안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이제 헌법적으로 시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특정 시간에 투표를 하러 몰릴 것이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참정이죠. 그쵸. 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에 참여하면 어쨌든 대표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더욱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투표 동료를 위한 시민 교육 그리고 또 여러 선거 운동에 들이는 추가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의무투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고요. 제이 씨는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반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좀 과도한 의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표율과 이 정치 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놓은 입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이제 정치의 그런 질적인 면이 이제 향상되냐라는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투표율이 많다고 해서 정치를 뭐 좋게 발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포기 혹은 무효표도 그것조차도 표를 가진 유권자로서의 하나의 권리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뽑히든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권하는 것도 하나의 그 참정화의 의사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의견 표출인데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즉 무효표 혹은 기권표 둘 다 똑같다는 거죠. 무효표를 던지나 기권표를 던지나 의사 표출을 아예 안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어쨌든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투표율이 만약에 낮으면 낮은 대로 국민들의 의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낮은 투표율은 후보들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책 현안을 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정책을 그런 주장하시는 분은 의원분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투표를 하러 가겠죠. 이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별로고 그래서 나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일 경우에는 무효표를 찍을 바에는 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꼽고 싶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투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건데요. 투표를 의무화하면은 정치 현안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정치적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정보가 지식이 많이 없는 그런 유권자들이 이제 의무투표제를 시행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무작위 의사결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뭐 가치관을 갖고 있어 혹은 뭐 이런 생각이 있어, 이 후보의 정치 현안이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당위성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과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랜덤 게임에 치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자가 어떤 경우에서라든 과정을 거치든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따지고 투표해야 그 당선인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대선 때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엄마 손을 잡고 이제 투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어린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이야, 너 누구 뽑고 싶니? 뭐 어렸을 땐 모르니까 좀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가지신 대선 후보에 엄마 이 사람 찍자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정치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런 유권자들이 직접 이제 의무 투표제를 해버리면 무작위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무투표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코로나19가 한창 성행했을 때 사람도 많은데 투표를 굳이 하러 가야 되나라는 그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많았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치권에 좀 간접적으로 시민이 개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의무투표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저 스스로도 좀 가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무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이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 제보하실 건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과 전화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